성장주에 대한 밸류 부담이 더 심화되는 이 섹터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로봇주고 두 번째 2차 전지인데 네. 사실 로봇은 올라간 만큼 그만큼에 대한 변동성은 우리가 어떻게든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지만 2차 전지가 과연 기대감으로 좀 반영됐던 수치가 과연 있었을까? 큰 계약 연계용으로도 ESS를 우리가 애초에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성장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했고 훼손이 됐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이 유럽 쪽은 IAA라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반사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데 최근 EU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더 빠질 만한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미 업황이 안 좋은 것도 있었고 뭐 미국의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한 폐지 부분들 뭐 이런 것도 다 선반이 좀 됐고 네. 다만 우리가 선별적으로 보면 뭐 4월달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좋았고 리튬 가격도 상향 유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건들은 과거보다 좀 개선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일단 주가는 역행해서 좀 가는 것이죠. 가장 먼저 심화되고 있는 거는 뭐 코스피 지수랑 이제 코스닥 지수의 이제 지수 그러니까 수급의 양극화가 좀 심한 부분들이 주가 계리율을 좀 더 키우고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2차 전지 섹터에만 좀 악영향을 좀 끼쳤던 게 아니라 일부 전 너무 수급 쏠림이 좀 심화되고 있는 뭐 반도체 톱 대형 로보틱스 관련주 종목들 위주로 좀 갔다가 최근에 일부 수급이 좀 되돌린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래도 코스닥 안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에 좀 더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셀사도 조정 코스닥 내에 있는 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에 대한 주가도 오히려 좀 더 조정폭에 대한 영향을 좀 더 크게 반영시키고 있지 않나 좀 보십니다. 배터리셀 3사 수익률은 사실 코스피 지수 수익률 대비해서 더 하회를 했습니다. 삼성 SDI가 그동안 좀 주가가 견조했는데 네. 결국 좀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추정을 해보니까 30% 정도가 좀 하락을 했고요.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17%, 이제 SK 이노베이션 14%인데 5월 수익률과 좀 연계를 좀 해보면 5월 달에는 그래도 강점을 좀 보였다라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삼성 SDI가 5월 달 전체 두 개의 수익률이 2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18%, SK 이노베이션은 오히려 23%. 그러니까 수급 기준을 보면 삼성 SDI는 이제 오른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반납을 했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주가는 좀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른 만큼 다 되돌렸다.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올라간 것도 없는 것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수익률 너무 안 좋으니까 사실 뭐 이 부분은 뭐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만 이제 에코프로가 6월 수익률을 보면 25% 정도, 에코프로 BM이 25% 거의 뭐 비등한 수준으로 좀 조정을 네. 받았고요. 코스피에 이제 소속되고 있는 뭐 LNF나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내용을 보면 LNF가 한 27% 정도,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25% 정도 하락을 좀 했는데 사실 뭐 지수 수익률에 대한 내용을 논의를 하더라도 뭐 삼성 SDI나 뭐 LNF의 경우에는 일단 수급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다가 주가가 좀 되돌려진 구간이니까 체감상 밀린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 어느 정도 형성을 좀 유지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4월 주가 대비해서 더 하락을 좀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른 것도 없는데 소위 말하는 빠질 때 더 많이 빠진 형국이 좀 됐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는데도 잘 같이 가지를 못해서 좀 아쉬워요. 네. 그렇지만 이게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2차 전지가 지금까지 그럼에도 시장에서 좀 빛을 보였던 그 내러티브들이 훼손이 됐냐 그거를 생각했을 땐 아닌 것 같아요. 반도체가 막 최근 들어서 하루 이틀 흔들렸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올라왔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라고 마음을 다잡으셨던 분들은 그렇죠. 네. 지금 이 상승을 즐기고 계실 거고 그때 막 흔들리면서 아 이제 끝났다라고 모든 걸 놔버리신 분들은 매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도체와 비교하기에는 뭐 실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실적이 지금은 어렵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봤고 성장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했고 여기에 ESS 쪽에 또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었고 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요즘에 기조 자체가 워낙 중국 쪽으로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적인 측면들을 봤던 건데
그게 훼손이 됐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시간은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섹터에 뭔가 큰 악재가 돌발 악재가 나오거나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터리 견제를 굉장히 좀 강화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예. 그래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좀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이 유럽 쪽은 IAA라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 이제 중국산을 좀 억제하려는 움직임, 워낙 그들의 점유율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반사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데 최근 EU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초안이 나왔는데 그걸 살펴보면 시행 6개월 이후부터는 전기차를 EU 영내에서 조립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굉장히 키포인트인데 그러면 영내에서 조립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장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 추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일단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부품 가치의 70% 이상도 EU여야 돼요. 이거 굉장히 타이트하고 좀 까다로운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배터리 셀을 포함한 핵심 부품 3종 이상도 EU산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EU에서 만들거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전제 조건이 붙고요. 이제 3월에 제시했던 IAEA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2027년부터 탈중국에 대한 수혜를 좀 우리나라가 받아갈 수가 있는 거고 배터리 원산지 요건 같은 경우에는 국적보다도 실제 생산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대요. 그러니까 OEM 약간 이런 거죠. OEM별 중국 기업 조달 비중이 상한선이 책정이 되는데 그게 30%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수혜가 확실하게 커진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게 된다 보면 점유율도 우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제일 기대하는 요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중국 배터리가 채택이 되느냐를 기업별로 좀 보면요. 폭스바겐은 65.2%를 중국 배터리로 조달을 하고 있고 BMW가 76%, 스텔란티스가 88%. 그래서 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국산 배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가격 경쟁력을 네. 앞세워서 꽤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좀 장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업체 합산으로 봤을 땐 70% 정도는 중국산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중국계 배터리 비중을 30%로 제한을 한다라고 봤으면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폭스바겐 쪽으로는 지금 절반 정도 35% 정도 그리고 BMW에서도 46 정도 네. 이런 식으로 이 공급 물량의 이 정도는 우리나라 쪽으로 끌고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비중이 지금 굉장히 높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뺏어올 수 있는 비중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이 유럽에서는 확실히 열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뭐 캐펙스 투자가 지속되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기업들의 행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전력이라는 키워드고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게 바로 ESS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ESS 설치 용량이 지금 4월 누적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시장 컨센이 40% 정도였는데 여기를 크게 상회를 했고요. 지금 AI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이 사이클로 봤어서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욱더 수요는 더 커지고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어서 결국 이 ESS 시장, 뭐 유럽 시장만 봐야 될 게 아니라 북미 쪽에 이런 그 ESS 시장 네. 모멘텀도 여전히 좀 견조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올해로 봤을 때 누적 수주 같은 경우에는 10기가와트시 정도로 추정이 된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네. 보는데 연간 수주 목표가 90기가와트시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밖에 못 채웠으면 물론 무조건 다 채울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시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수주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자회사가 수주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버테크가 최근에 DT 에너지와 2년간 16억 달러 정도의 이제
BSS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 7.2 기가와트시 정도라고 시장에서는 좀 추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라클 데이터 센터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태양광, 풍력, ESS 이렇게 세트로 봤던 게 이젠 데이터 센터 ESS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밀어본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이 계약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이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 센터와 화석연료 발전 연계용으로도 ESS를 스토리를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계약, 그러니까 넓은 내용의 계약이 좀 나왔다라고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ESS 시장도 여전히 좀 유망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